팟 북한학 개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이기범 변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평창이 벌써 끝났어요. 그러네요. 벌써 4월이에요. 세상에. 저희 근데 오늘 옷 맞춘 건가요? 뭐가 누구랑 약간 뭐가 느낌이 있나? 블루 뒤에도 블루. 네, 그렇구나. 편집될 얘기였네요. 바로 시작하시죠. 아니 편집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9번째네요. 벌써 이제 북한의 현대사에 대한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네. 소재를 하나 잡아봤어요. 이번에 이제 북한에서도 많이 왔는데 네. 조총련에서도 응원단이 왔다는 얘기 아시죠? 네. 그래서 이게 남북 해외 공동 응원 이렇게 된 건데 사실은 조총련이라는 말은 우리만 쓴대요. 그럼 딴 데는 어떻게 쓰죠? 그러니까 원래 그 정식 명칭은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고 자기들끼리는 조선총련 혹은 총련이라고 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만 조총련이라고 마음대로 약자를 만들어서 부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구나. 그런 건데 자,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네. 총련 회원 가운데는 한국 국적자도 있다. 한국은 대한민국 얘기하는 네, 거죠? 그렇죠. 대한민국이죠. 잘 몰라가지고 제가 뭐 늘상 몰랐지만요. 네, 제가 네. 미세먼지로 인해서 목소리가 좀 이상하지만 양해를 해주시고. 예. 야. 오랜만에 둘 다 맞았네요. 야. 오랜만에 봤는데 이유. 저는 한국 국적이면은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게 옛날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조선 총련에는 일본 국적이나 다른 국적 있는 분들이 많이 간다고 본 것 같아서 X에다가 헷갈리네요, 갑자기. 네, 저도 좀 비슷한 이유인데 네. 조총련 분들이 이제 한국으로 잘 못 돌아오는 이유가 방문을 못하는 이유가 일본 국적 혹은 어떠한 나라도 국적을 선택하지 않고 혹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적을 선택을 많이 해서 못 들어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군요. 없을 거다. 네, 둘 다 틀렸습니다. 야, 뭐하러 설명이 길게? 네. 어차피 틀렸는데 열심히 설명했어. 근데 진짜 있어요 한국 국적이? 예, 이게 오. 사실은 그냥 단체잖아요. 네네네. 이건 무슨 국가 기구도 아니고 단체라서 이 단체에 누구를 받을 거냐는 이 단체 맘인 건데 사실은 일본에 가면은 이제 우리 동포 단체가 이렇게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이런 이제 총련이 있고 그다음에 민단이라고 해서 있는데 주로 이제 그 한국계가 이제 민단 쪽으로 많이 가고 이제 북한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총련으로 많이 간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사실 일본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이 어떤 국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한국 국적 가진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 국적을 가진 사람도 있고 네. 일본 국적 가진 사람도 있고 조선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선적이요? 네. 이건 뭐냐면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쉽게 말해서 이 일제 강점기 이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그 조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없는 나라죠. 네. 네, 없는 나라인데 이 사람들은 왜 조선적이냐?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뭐 강제로 끌려간 사람도 대부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취업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간 사람들 있고 네. 이 사람들이 남아 있는 건데 해방 이후에도 네. 이 사람들 생각에는 자기들은 조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조선 사람인데 일본으로 이제 끌려온 거고 네. 여기서 정착해서 살고 그 후손들이 있는데 해방이 되고 나니까 남북한으로 나눠져 버렸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어느 나라도 내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나라는 통일된 나라이지 분단된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조선 사람이다라고 해서 조선적인데 일본의 국적법에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기 때문에 네네네. 조선이라는 나라로 국적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국적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혜택 같은 거 뭐 받을 수 있어요? 엄청난 불이익이 있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들은 신기해. 통일을 위해서 어머. 자기의 개인 희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남북 어디도 선택하지 않겠다 이런 거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북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북한하고 일본하고 공식 수교를 안 맺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사실은 국적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일본에 살고 상황이 있으면서도 북한 국적인 거죠, 네, 지금. 네.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북한 국적자는 통계가 없어요.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북한 국적자라는 걸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일본에서 살려면 이 뭔가가 있어야 되니까 국적이 없으면 불법 체류자 같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중 국적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고 실제로는 총련도 그렇고 뭐 민단도 마찬가지고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대부분은 남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남한 북한이라는 개념은 없었고 어쨌든 조선에서 갔는데 대부분 영남 지역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제 뭐 호남 지역, 뭐 중부권 뭐 이렇게 해서 북쪽은 많이 안 갔어요. 그래요. 뭐 사실 이제 일본하고 가까운 게 부산항 통해서 많이 가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뭐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니까. 어머, 그렇네. 네, 그럼 이렇게 다 넘어갔던 게 일제강점기 때에 많이들 그렇죠. 거의 그때 이제 많이 넘어간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한국 국적 가진 사람도 총련의 회원이고 조선족도 한국 뭐 총련 회원이고 일본 국적 가진 사람도 꽤 많이 회원으로 돼 있고 어쨌든 우리 동포는 누구나 이제 회원이 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총련의 기존 이미지상 북한에 가까운 단체 뭐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이미지가 여기에 이제 찬성한 사람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제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통일부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북한을 가고 싶잖아요. 그럼 통일부에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해외여행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북한 사람 만났다. 네. 그러면 돌아와서 통일부에 신고를 해야 돼요. 나 북한 사람 만났다.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법에 걸리는 거죠. 남북 교류 협력법에 따라서 벌금을 보통 내게 돼요. 심하면 뭐 구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벌금 맞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북 이 해외 무슨 회의를 한다, 민간 회의를 한다. 그럼 보통 중국에서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 통일부에 신청을 하고 만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만약에 통일부에서 신청을 안 받아 허락을 안 해주잖아요. 네. 근데 회의는 해야 되겠어. 네. 그럼 그냥 중국 일단 나가요. 회의해요. 네. 갔다 와서 신고를 해요. 네. 근데 너네는 불허했는데 왜 만났어? 그럼 벌금 때려요. 네. 그래가지고 그 이제 통일운동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 한 번씩 이제 회의를 갔다 오면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이제 또 있는데 진짜 웃긴 건 뭐냐면은 총련 회원들을 만나도 똑같이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국적이 북한 국적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일일이 물어보지 않는 이상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네네네. 하지만 총련 회원은 준 북한 사람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와, 대박. 그래서 총련 사람 만나도 신고를 해야 돼. 그런 이제 좀 특이한 상황이고. 그래서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괜히 모르고 그냥 만나서 잘 놀고 왔는데 나중에 법에 걸려가지고 막 벌금 내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꿀팁이었네요. 네. 그 전에 얼른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서는 이 총련을 그냥 일반 단체가 아니라 제일본 국민 단체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아예. 여기는 이제 북한 사람,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도 그 같은 북한인 거거든요. 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에요. 우리도 헌법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도 우리 영토인 거예요. 서로 그냥 우리가 진짜야라는 개념인 거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 사람이 일본에 가서 제1동포가 돼도 자기 나라 국민인 거예요. 그래서 총련은 우리 북한 사람이 일본에 가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단체다라고 아예 규정을 딱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북에서 북하고 이 총련하고 관계가 되게 밀접해요. 그래서 북한에서 총련의 사업 지도를 실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지도를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당 간부가 총련 올해 노선은 이렇게 가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대처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고 재정 지원도 해줘요. 그래서 재정 지원 중에 이제 핵심은 장학금이죠. 그래서 우리 학교. 네, 우리 학교. 그 한때 이제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총련의 이제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이제 그 일본 내에서 어떤 진보적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민족 운동도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일본 공산당에 많이 속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은 일본 공산당이 가장 진보적인 정당이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공산당 입장에서는 일본 운동을 해야 된다. 근데 너네는 왜 자꾸 이제 그 남의 운동을 하느냐 이런 식이 된 거죠.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민족은 여긴데, 이 한반도인데 우리 한민족인데 왜 남의 나라 운동을 우리가 해주고 있지? 이런 갈등이 이제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공산당 내에 이런 이제 갈등들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북에서 정리를 해준 거죠. 어떻게? 우리 민족 성원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위한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일본 공산당에서 많이 이제 탈당을 해서 나왔어요. 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정리를 했대요. 해외 교포들의 이익을 옹호 보장하며 자기 조국, 자기 민족을 위하여 복무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 그래요. 네. 자,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예. 네. 자, 북한은 1959년 12월부터 제1동포 귀국 사업을 진행했거든요. 네. 지금까지 10,000명 정도의 제1동포가 북한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 뭐예요? 저는
좀 오늘은 왜 이렇게 잘 맞네요. 그러니까 같이 가요? 긴가민가하면서 동그라미가 아니 전에 김윤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남측에서는 너네 동포분들한테 이렇게 돈 잘 벌고 남한에서 돈 잘 벌고 경제 발전할 때 지원 하나도 안 했는데 이북에서는 엄청 이렇게 관심도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나 이런 것도 했는데 그래서 충분히 귀국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바로 오실 수가 있나 약간 긴가민가한데 동그라미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이유입니다. 10,000명 정도의 숫자도 중요한가요? 네, 당연하죠. 10,000명 더 많이 갔을 것 같은데? 너무 헷갈린다 갑자기. 그러니까 제1동포 귀국 사업은 상당히 유명한 사업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막 우리가 흔히 만경봉호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만경봉호를 타고 이 일본의 제1동포들이 막 배 타가지고 이제 일본 북한으로 가고 막 이게 되게 그때 당시 화제였거든요. 그래서 정답인가요? 그래서 그 숫자가 지금까지 10,000명 정도 된다라는 게 이제 문제였고 이래서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문제가 역시 숫자가 들어가면 네, 정답은 X예요. 그러니까 더 많다는 거죠? 네, 10만 명 나와요. 이거야말로 문제 꼬기. 네, 함정이 약간 있었나요? 네,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이런 문제 너무 싫어했는데 옛날에 10만 명이요? 네, 10만 명이면 생각보다 많죠. 네네네. 이게 이제 어떤 운동이었냐면 처음에 이제 북한이 제1동포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동포들에 대한 이제 입장 같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해외 동포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제중동포 아니면 제1동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끌려간 사람도 있고 중국으로 이제 도망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사니까 못 살겠다 그러고 중국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같이 이제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됐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일본은 그냥 여전히 적국인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동포들이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해방됐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열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졌다. 패전했어. 그 기분이 나빠서 보복 같은 거 되게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그냥 민간 차원의 보복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되게 박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1954년에 제1동포에 대한 이제 첫 입장이 이제 북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왔던 게 1954년인데 이때 조선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불법적 박해는 포악한 이 국제 이런 위반이다. 그래서 제외 조선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정책이다라고 하면서 북에서 낸 입장인 거죠. 예,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북한 정부가 이 제1동포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개입하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이 1959년에 교포 기환을 하기 위한 이제 움직임을 벌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원래 한반도에 살던 사람이 강제로 끌려갔어요, 일본에. 당연히 돌려보내줘야죠. 네, 당연히 돌려보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우키시마고 사건이라고 혹시 알아요. 그냥 안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것들이 보복을 한다고. 그래서 막 죽여버리고 막 이런 이제 배에 폭탄 터뜨렸죠. 네, 배 침몰시켜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진짜. 그 남의 나라에서 박해받고 살지 말고 와라라고 하는데 당연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고향은 대부분 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관심이 없어요. 그때 이승만 정부였죠. 네, 이승만 정권이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북한이 일본하고 이제 협상을 해요. 정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북으로 오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배를 보낼 테니까 사람들을 보내라라고 해서 이제 적십자 회담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과 일본의 적십자 회담을 통해서 협정을 맺어요. 이렇게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승만 정부가 반대를 했어요. 자기가 데려가면 되는데 데려가지 못하면 남이 데려가겠다니까 그것도 반대를 해. 정말 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반대를 해봐야 어차피 북하고 일본하고 이제 협정 맺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귀국 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한 번이 이제 59년부터 67년까지 이렇게 쭉 진행이 좀 됐고요. 한 8년 정도 진행돼서 그때 한 88,611명이 귀국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71년부터 이제 한 번 좀 중단됐다가 71년부터 다시 재개가 돼서 84년까지 쭉 진행됐다 그래요. 그 이후에는 이제 통계가 없어요.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갈 만한 사람은 다 간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5,000명 정도가 이제 더 갔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 93,343명이 귀국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진짜 많이 왔군요. 네. 그 제1동포들 입장에서 답답한 게 자기 고향은 남쪽이니까 남쪽 가서 살고 싶은데 남쪽 정부는 아무 관심이 없고 네. 북에서는 오라고 하는데 자기 고향은 아니야. 네.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한국 사람으로서 한민족에서 사는 게 그나마 낫다. 그래서 이제 북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10만 명 정도가 북에 가서 이제 정착해서 살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세 번째. 예. 이제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이 북한에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란 말이에요. 네. 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중에는 제1동포를 대표한 사람도 있다. 제1동포 대표. 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제일 동포 출신 대표 말씀하시는 아니요, 현재 제1동포. 현재 제1동포를 대변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제1동포 중에 국회의원이 있는 거죠. 우리. 저희가 지금 3번 다 답이 정답이 같았는데 네. 그 중에 2개를 드렸어요. 이건 하나는 맞아야 돼요. 이번에도 틀리면 정말 네. 참혹합니다. 오늘은. 네. 정답은 O. 맞다. 3할은 치네요. 네네. 서비스 컴플리트. 참. 네, 북에 이제 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의 배정이 아예 딱 돼 있어요. 그래서 5명에서 7명 정도의 대표를 이제 줍니다. 그래서 대체로는 이제 총련 의장단, 총련 의장단들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 셈인 거죠. 북도 왔다 갔다 하겠네요. 그 네, 사람들. 그래서 최고인민회의 그 회기가 열리면은 이 사람들이 와요. 와가지고 이제 회의 참석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이제 돼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아까 이제 장학금 얘기했었잖아요. 1957년부터 교육 원조금이라는 거를 이제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년에 수억 엔씩 이렇게 이제 쭉 주고 있고 1975년에 37억 엔으로 이제 가장 정점을 찍었고 2010년에도 한 1억 8천만 엔 정도 이렇게 줬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계속 보내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북이랑 일본이랑 아직 수교를 맺지 않았는데 어떻게 서로 왔다 갔다 하죠? 거기를? 수교는 맺지 않았어도 이렇게 배가 원래 다녔어요. 다니다가 네. 최근에 이제 그 대북 제재가 이제 강화되면서 배가 못 다니게 이제 막힌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이제 몇 년 된 거죠. 그 전에는 수교는 안 됐어도 배가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했고 84년까지는 어쨌든 적십자 협정이 있었으니까 배가 왔다 갔다 했고. 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일본하고 뭔가 교류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 통로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1동포, 북한은 제1동포에 대해서 어떤 정책들을 펼쳐왔나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혹시 뭐 소감 있나요? 소감? 네, 저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응원단을 갔다 왔는데 혹시 비디오 머그라고 네. 주권 방송보다 조금 인기 있는 그래요? 그런 방송 있어요? 네, 그런 방송 있는데 네. 그런 방송에 제가 이제 염대욱 선수 우리 민족의 선수를 응원하고 네 이제 여기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조총련 분들이 저랑 좀 멀리서 있었어요. 예. 근데 그분들도 같이 이제 염대욱 선수랑 김주식 선수를 같이 이제 응원했는데 멀리서만 봐도 한민족을 응원한다는 마음이 진짜 뜨겁게 와닿아서 그때 전 조총련을 처음 알았거든요. 네. 이렇게 또 오늘 제대로 제1동포 정책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좋네요. 네. 네. 저도- MB 소환 축하추. 저도 미안해요. 자랑 아닌 자랑하면 저도 단일팀 경기 보러 갔다 왔는데 진짜요? 야, 표를 구했어요? 네, 구해서 좋겠다. 들어갔다 왔었는데 저희도 그 처음에 경기장에서는 따로 앉아 있다가 쉬는 시간에 이런 때는 이동이 가능해서 네, 그 구도 똑같은 구 우리는 하나다 구를 치고 맞아요. 그랬다. 우리에서 오는 통일 노래도 막 하고 했었었는데 우리나라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련에 되게 우리나라 출신 남한 출신이 남한 출신 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관심 좀 더 가지고 우리 한 핏줄이라는 게 너무 그때 많이 저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또 정상회담이 40일간 남았는데 야, 정상회담 네. B40. 야, 이거 3차 정상회담이 네, 성공적으로 잘 성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 야. 네. 오늘 방송 아주 뜻깊네요. 네,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